미국 주식 통해서 우리 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대부분의 업종이 올라줬습니다. 다우의 경우에는 7월 이래 최고의 날을 보냈다고도 평가받는데요. 오늘 빵주, 반도체주들 모두 크게 상승을 해줬고요. 대부분 상승불평 가운데 개별 이슈에 따라서 조금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부양책 소식이 요즘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부양책과 관련해서 여행 관련주들도 모두 올랐고 바이든의 베팅을 하는 태양광, 철강, 헬스케어 종목들도 상승세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 조속히 통과하라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특히나 항공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는데 이 소식 이후에 항공계 그리고 여행 관련 종목들 모두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하루는 웃고 하루는 울고 네.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이후로 이런 부양책 하겠다라는 얘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 뽑아라. 네가 뽑혀야지 부양책 빨리 돈 받으려면 나 뽑아라. 이런 식의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그렇지만 또 바로 조속히 통과시켜라라는 이런 분위기가 다시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항공업종 같은 경우 어제도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바닥은 이미 나왔다. 그런데 언제 이게 다시 한번 정상 궤도로 올라갈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경제가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됐습니까? 정상화가 돼야지만 우리가 여행도 가고 우리가 화물이 많이 날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 이게 아직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은 우리가 못 볼 수 있는 거, 못 가네 완전히 다 봉쇄가 됐네 라는 이런 것은 이미 다 봐버렸기 때문에 바닥은 거의 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점프업이 될 수 있는 점프업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근데 이 시간은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거, 얼마나 걸릴지. 그래서 즉 바닥은 나왔으니까 안정적으로 좀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항공주뿐만 아니라 이 여행주랑 같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행주 관련된 주식도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또 면세까지도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 바로 이 호텔 신라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단계만 더 가면 카지노 업계까지 바로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이런 종목들까지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양책 논의가 항공주 그리고 여행 업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 부양책은 대규모 부양책이 아니라 개인 현금 그리고 중소기업의 급여 지원 프로그램인 PPP, 마지막으로 항공사 등 각각 핀셋으로 지원하는 부양책이라는 점 역시 특징적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오늘 또 넷플릭스가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5% 상승했습니다. 피보탈이 넷플릭스의 경쟁자는 없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목표가 $650로 제시를 했는데 사실 어제부터 조금 넷플릭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의 계속해서 강세. 사실 넷플릭스에서 실적 발표할 때는 항상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합니다. 우리 이만큼 이번에는 모았는데 3분기에는 이만큼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네. 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조금 실망감을 많이 줬는데 넷플릭스를 평가하고 이런 레포트를 내는 이런 투자 회사들은 넷플릭스가 보니까 제일 좋아. 여기를 따라갈 데가 없네 라는 거. 실제 우리나라의 이런 컨텐츠 업체들하고도 계약하는 걸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과 계약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의 독점적인 이런 모습이 많이 펼쳐지는데 그 회사가 바로 이 넷플릭스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실제 이런 자사 이런 프로그램 같이도 다 만들고 있고요.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런 넷플릭스에 대한 이런 흐름, 계속 이 경쟁력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에도 여기에도 좀 긍정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넷플릭스가 나타나고 다른 회사들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회사들이 생기면서 아야 넷플릭스만 이렇게 계속해서 공룡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대장은 넷플릭스다. 그리고 2위를 싸움하는 이런 경쟁 구도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즉 1위는 이미 넷플릭스로 거의 굳어져 있는 모습, 나머지를 가지고 지분 싸움을 하고 있는 구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가 그만큼 잘 된다는 말은 이 콘텐츠 업체들에 대한 이런 호족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넷플릭스 하고 우리는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스튜디오 드래곤, 제 컨텐츠리 같은 이런 회사 그리고 CJ ENM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넷플릭스라 쓰고 스튜디오 드래곤이라 읽는다라는 식의 여러분들이 공식을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넷플릭스에 대해서 그리고 컨텐츠 업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팬데믹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 컨텐츠 업계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셨던 만큼 앞으로 역시 추가 상승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넷플릭스가 전분기 실적 발표 때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향후 이 가이던스, 구독자 증가 추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주가 자체가 조금 하락한 바 있었는데요. 글로벌 IB들은 3분기, 4분기까지 구독자 증가세가 견고할 것이라고 잇따라서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점 역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그리고 또 타겟의 딜데이, 월마트까지 대규모 쇼핑 축제가 앞두고 있습니다. 10월에 잇따라서 이어지는데요. 아마존의 프라임데이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루어지고요. 잇따라서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글로벌 IB들이 택배 업계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까지 여러 업계들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쇼핑 축제가 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보상 심리, 야 나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줘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열심히 클릭 몇 번만 하면 집에 빠바밤 선물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택배 상자가 쌓일수록 나의 마음은 왜 이렇게 안 좋지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어찌 됐든 누군가에는 행복이 오고 있다라는 거니까 행복이 배달되었습니다, 고객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모습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편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사실은 남자들은 많이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는데 제 친구들도 너 왜 그런 거 안 해보니? 해봐, 재밌어. 재밌긴 하죠. 예, 재밌긴 합니다라는 거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이게 대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제 관련된 주식들이 정말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은 계속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NH는 한국사이버결제 계속해서 열심히 얘기를 해드렸고 주가도 많이 올라갔었다라는 거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막 뭔가 행사를 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통업계들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뭔가를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소비 진작을 시키고 소비 진작이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수혜를 얻을 수 있어라는 생각. 그러면 이 전자상거래로 어떻게 보면 귀결이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들, 이 전자상거래 업체들 그리고 택배 업체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여기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시장 전반적으로 이 전자상거래 업계가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의류업체 리바이스 역시 온라인 판매가 52% 정도 증가하면서 호실적과 함께 7% 크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전자상거래 업계 호황과 함께 택배 업계까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관심주 롯데쇼핑 들고 오셨어요. 네,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하던 회사입니다. 바로 유통회사인데 유통회사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오프라인 안 되고, 오프라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제 지인이 여기랑 거의 비슷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별로 망하고 있어, 안 돼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데인데 라는. 그렇지만 자기들도 이렇게 살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온라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최근에는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도 많이 단행을 했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답니다.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네요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는 우리가 홈쇼핑은 홈쇼핑 이런 유통 채널인데 이제는 시너지를 서로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홈쇼핑 채널에서 이런 롯데 쇼핑의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이런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최근에 홈쇼핑 주식들이 좀 긍정적입니다. 왜? 집에 있으면 채널 돌리다 보면 야, 저거 왜 이렇게 싸? 저도 경험담인가 봐요. 누를 뻔했다라는 거. 예, 물론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누르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거 이렇게 싸나라는 생각하고 와, 눌러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누르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롯데쇼핑의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하이마트 우리가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가전제품을 생각보다 좀 많이 바꾼다고 하네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 긍정적인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이 롯데쇼핑이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홈쇼핑, 하이마트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한 수혜로 3분기 호실적 기대와 함께 오늘장 관심주 롯데쇼핑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